선관위 세자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야, 우리가 슬기로운 직장생활 뭐 이런 걸 봤어도 슬기로운 이 공직생활이라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동안 채용 비리 의혹 12건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이 검찰 고발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채용 당사자 자녀들이 모두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 선관위의 자녀 채용 불법 채용 그러니까 비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선관위가 계속해서 외부 감사 등을 거부했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그리고 우리들은 뭐 헌법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네 어쩌네 행정부에서 운운하면서 독립했다 뭐 네.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독립권이 보장돼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어, 하면서 우리들은 외부 감사를 어, 받지 않겠다. 뭐 온갖 짓들을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자체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무용했고요. 그렇죠. 또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녀 채용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 음, 했어요. 12명 그렇죠. 뭐 뿐이겠습니까? 12명 예, 뿐이겠어요. 12명 뿐이겠어요. 근데 그나마 12명 추려가지고 지금 전 사무총장들 몇몇 핵심적인 사람들 자녀 채용을 불법적으로 한 정황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원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사 협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황들도 제대로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음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걸 검찰에 넘겼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뭐 이게 처벌이 될 것이냐 하는데 이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음. 일단 그 12명의 아빠들 아직까지 법적 조치 받은 사람이 없고요. 아, 예. 더 중요한 것은 12명의 아빠가 취업시킨 자기들의 자식들 음. 다 선관위에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언론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실명이 거론되고 뭐 음흠. 했는데 우리가 선관위 직원 이름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까? 아, 이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썩어야 이런 일이 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선관위에서 이른바 세자 논란 일으켰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또 수사 의뢰했던 박찬진 박찬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임용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이제 이어왔던 사람들이고 어쩌다가 지금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썩을 수 있는지 뿌리 끝까지 지금 음. 나무 목까지 몸통 이파리까지 다 썩었습니다. 이거 지금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선관위를 수사하고 뭐 처벌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폐기 처분 수준까지 왔다라고 지금 아,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12명이 다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예요. 네. 이거 지금 아주 그냥 살짝 살도려내기 하려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뿌리 끝까지 썩었다라고 봐야지 타당한 의혹이다, 타당한 의심이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게 예. 그 이유가 여기가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는 거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것저것 그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의 감사도 선거 관리와 관련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손 못 대라고 하고 그거 외에 인사라든가 이런 총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법 내에서 뭐 얘기를 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수사할 만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단초를 발견하고 이거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럼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넘어갔다라고 봐야죠. 지금 제가 이거 방금 전에 제 이 태블릿 PC를 음. 보니까요. 제가 지금 작년 올해 해서 감사원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한 논평을 제가 그 아, 그러시구나. 대변인으로서 지금 대서 5번, 6번 정도 한 것 와, 같아요. 역시 우리 김 예. 대변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논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 선관위가 어떤 행태를 보였었냐면요. 선관위가 제 아무리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하는 무소불위 치해법권 행태를 보일지라도 음. 국민위에 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지금 작년 당시에는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점검도 거부했고 감사원의 감사조차도 거부했던 야, 단계예요. 절대 권력입니까? 그 절대 사람들은 권력입니다. 노터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치해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 지금 어떤 것도 우리를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음. 지금 방어를 하다가 지금 이게 계속 한 건 두 건 터지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움직이니까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체 감사하겠다, 감사원의 감사 일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선 이제 이건 더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거 검찰의 수사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그냥 될까요? 이거 이런 게 특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특권 가야 되는 이게 거예요. 그 결국은 예. 슬기로운 선관위 세자의 공직 생활에 대한 감사 넘어서 특검이 있어야 된다. 특검하려고 하면 진짜 이런 특검 해야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이건 전국 단위로요. 전체 다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예. 거고요. 여기에 지금 선관위 관계된 지금 고위자들 자택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거야말로 지금 어떻게 특검을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건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차원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선관위의 고위 공직자들, 지금 선관위 직원들의 일탈행위예요. 지금 음. 자녀를 채용하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불법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예. 그럼 이것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 이거 지금 얼마나 수많은 청년들이 내 일자리 하나를 못 구해서 안달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상당수는요 고시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고시원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또 그런 뉴스를 봤는데 감옥에 그 수용자 한 명당 몇 평이하면 인권 침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맞죠? 예. 고시원 그만한 데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죠. 고시원 예. 그만한 크기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어요. 월 4, 50만 원 내면서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 거기서 살면서 지금 취업 한번 해보겠다고 한 달에 몇 군데씩이나 이력서를 쓰고 1년에 숱하게 면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 깔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버지 한 명 잘 뒀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 취업을 하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특징까지 시켜주고 있죠. 그렇죠. 해외 여행 보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불거져서 자식들을 잠시 지방으로 내려 보냈는데 거기서 또 정상적인 근무하게끔 또 만들고 있죠. 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선관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마치 취해법권인 양 하면서 우리는 어떤 곳에 감사도 받을 일이 없어. 조사도 받을 일이 없어라고 하면서 지금 온 가족 다 심어놓고 이런 것들이 수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조차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 문제는 지금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요. 그러고 실제로 1급으로 올려가지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명예퇴직 수당 받아 먹고 정년 연장하고 이런 내용도 국민 세금으로 지들 돈잔치 했던 내용도 참 많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했어. 여기는 아빠 찬스를 그냥 그 정도로 쓰고 거기다가 도대체 아빠 찬스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 단톡방에 세자님이라고 모셨겠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아빠 찬스 논란이 바로 조국의 입시 비리와 맞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횡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 대변인도 아이들 몇 명? 5명이 5명. 저에 3명. 우리 아이 합치면은 8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진짜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 진짜. 이게 진짜 화나는 게요. 지금 김세현 전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간 적 없어. 내 아들 뽑으라고. 지들이 근데 알았어. 지들이 알아서 잘 봐줬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되게 말하면 지들이 알아서 긴 거야라는 소리예요. 지금. 야, 난 뭐라고 안 했어. 지들이 알아서 긴 거야. 내가 외부 압력 행사 안 했어. 지들이 알아서 길 정도면 이게 어떻게 압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그래갖고 제가 참 이게 욕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요. 자, 선관위가 이렇게 뿌리부터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정한 선거 관리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리 투표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라면 박스 투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선거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봐야지 맞는 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지난 대선에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언론에 나왔던 팩트로요. 저한테 선거 당일날 오전에 한 여성분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제가 네 김민수입니다라고 했더니 분당의 김민수 당협위원장 맞으세요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여기저기 제보하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당에서도 전화를 안 받고요. 도당도 전화를 안 받고요.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김민수 위원장이 이런 전화를 잘 받아준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라고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잘 기억해 보시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환자들은 따로 또 투표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사전 투표 또 따로 했었어요. 이분은 코로나 확진자였는데 사전 투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투표 전에 이게 해제가 되는 날이었대요. 그 전날이. 그래서 본 투표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본 투표장에 갔더니 사전 투표를 했다고 체킹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왜? 저 이거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경험한 실제 얘기해드리는 무슨 겁니다. 유령이 나온 겁니까? 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나는 투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음. 했다는 거예요. 나 투표한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왜 투표를 했다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당신 투표했어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선관위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명부를 갖고 온 거예요. 사전 투표자 명부를. 봐라, 당신 서명했잖냐라고 한 거예요. 헐. 내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소명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필체를 보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서 이거 내 서명 아니다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난리를 쳤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럼 다시 투표하세요 하고 투표를 줬어요. 자, 지금 이거 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한 네. 얘기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내가 투표를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막혀야 되는데 투표지를 또 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이 혼자 있겠냐 이런 의문이 네. 든다는 그래서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사진에. 네. 봤더니요, 관리자하고 이분 서명이 똑같아요. 필체가.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똑같아요. 지금 관리자 서명란하고 투표했다라는 서명란이 서명이 똑같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언론에 제보를 하려고 했어요. 몇 군데 연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투표 개시 중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럼 투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안 못했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당에도 연락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대응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조선일보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이거 기사를 냈습니다. 2시간 후에 제 제보를 받고. 왜냐하면 글 자체가 똑같았어요. 본인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언론 몇 군데서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게 이슈가 안 됐어요. 다들 대선에 지금 집중돼 있었잖아요. 이거 그날 신문 찾아보면 이거 나옵니다. 이거 조선일보에. 자, 이게요, 부정선거라고 제가 단정지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 관리를 이따위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 관리를 이따위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가서 항의하니까 다시 투표용지 주고 선거 관리 이따구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입니까? 그때 다시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들어가는 길목부터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거리두기 하고 거리두기하고 이 앞에 파란 걸로 비닐 쫙 깔아놓고 파란 방호복 입고 나와서 투표용지 받고 앉아 있고 이 짓거리들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선관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은 목적 때문에 국가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선관위는 공명선거 관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이 기능 자체를 지금 잃었다라고 하면요, 이건 당연히 지금 그냥 해체가 답인 겁니다. 사실은 수사도 답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통령도 지금 조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부인도 조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치해법권이 어디 있습니까? 치해법권이.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도 영부인도 조사하라고 하는 마당에, 특검하라고 하는 마당에 여기를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2022년 4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앙선거위원회 장인 대법관은 그날 출근도 안 했대요. 진짜 도대체 그래도 월급은 나갔겠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불거졌던 그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 그걸 누가 감사했냐? 선관위의 자체 특별감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업무 행사를 한 정황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놓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직원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고 이게 지금 자기는 결국은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알아서 했고 어쩌다 했고 우연히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우연히 2번, 3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그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죄송해요. 제가 이게 좀 많이 흥분했죠 아침부터. 근데 이제 흥분을 좀 열받을 가라앉히겠습니다. 만해. 예. 네. 얘기 나오다 보니 이게 열이 받아서 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제는 내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게 그것도 공직자가 떳떳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썩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나라가 늘 얘기할 때 군부 독재 시절에 부정이 많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시절보다 더합니다. 성범죄도 좀 많았지 네,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성범죄자들로 성범죄 혐의자들도 국회에 입성해요. 예.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자 성관위에서는 내 아들 채용시켜놓고 떳떳해요. 음.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뭐 일상적인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감사도 하지 말래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온갖 막말 다 퍼붓고 이화 여대 졸업생들 다 비난하고 뭐 하고 지금 전직 대통령들 입에 못 담을 소리 온갖 변태적인 발언 다 한 사람도 국회에 입성해 있어요. 강남 네. 아파트도 진짜 사랑해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국민들한테는 대출조차 막아서 자기 집 하나 마련 못하게 해놓고 온갖 투기한 세력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다단계 업체 변호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음주운전자들부터 해서 지금 자기 자녀 입시 비리로 지금 재심에서 실형받은 조국부터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자, 범죄 혐의자가 많은데 이거 지금 저요 정말 죄송한데요. 국민들이요 나를 대표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은 거예요 지금 암만 뽑을 사람이 없어도요 이런 사람들 뽑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세상이니 이게 지금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당당하다 못해 떳떳한 겁니다. 지금 이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대통령께 간청드립니다.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 중에서요. 가장 큰 것 하나가 공정과 정의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이런 세상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우리가 당연히 민생 경제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체감에 부딪히는 문제 해결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선관위 정말 잡아줘줘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부정부패하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줘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지금 자기가 지은 죄를 못 받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수사 철저하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대려 역공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하면은 김민전 당선인처럼 삼김 여사 특검하자고 수사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지금 이런 사안 검찰이 왜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에 특히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 아빠 찬스가 문재인 정권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민주당 쪽에 있던 고위 정치인들의 성범죄가 뭡니까? 권력형 범죄 아닙니까? 내가 힘 있다고 밑에 있는 여자 직원들 마구 어떻게 해본 그 과정에서 권력에 취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 맡으면서 킁킁했다는 그런 말하기도 진짜 아침부터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을 영웅까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또 민주당이에요. 예. 지금 냄새 맡고 킁킁 이런 사람들을요 또 그 뒤에 뭡니까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제작했다가 지금 발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은 우리 진영에서 있었던 잘못 이게 지금 개인의 잘못이 조직에 돌아올까봐 이 사람을 미화시키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당은 어때요? 우리 당은 이 사람 좀만 잘못하면 바로 꼬리 자르게 해버립니다. 네, 그렇죠. 이쪽은요 전략이 달라요.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네. 이거 당에 피해가 오겠는데 미화시켜 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네. 그걸 뭐 뇌물 먹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미화야. 김미화냐? 난 모르겠어. 무슨 미화가 그렇게 많어. 저는 참 이런 부분을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전에 너무 국민의힘이 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계속 검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때 있었던 그런 각종 비리 의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검찰이 너네 수사하면은 못 믿겠다며 그럼 특검하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수사에서 공세로서의 전환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만 좀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선관위 관계돼서.
지금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자 이런 것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진짜 근간을 흔들고 있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명선거를 관리해야 될 이 선관위 특검을 가져라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이냐. 예. 여론에 우리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자 민주당이 진짜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요 정쟁용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건들 특검 가자 음. 정말 선관위 다 뒤집어 까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 민주당 진정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선관위를 제대로 팔 수 있는지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관위가 이렇게 무소불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를 뛰어본 사람은 압니다. 선거법 자체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을 해석하는 선관위에서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들은 약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님이나 제가 선거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선관위에서요. 똑같은 걸면 자, 이번 총선도 보세요. 똑같은 사안을 누군가한테는 잘못했다 그러고요. 예. 누군가한테는 혐의가 없다 그럽니다. 맞아요. 이거 언론들 보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이거 지금 선관위의 판결 자체가. 자, 이런 권한을 이 지금 코에 걸면 코에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권한을 선관위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해석의 논란이 적어야지 좋은 법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지금 해석 네 알아서 선관위 알아서 하세요 수준의 법이에요. 맞아요. 이 결국 법도 바꿔야 됩니다. 지역 선관위마다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 그 선거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만 녹비의 가로알식으로 해서 누구한테는 아주 관대하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진행되는 그런 어떤 그 선관위의 전횡이 적지 않다라는 우리 특히 우리 선거에 뛰어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김 대변인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또 앞으로 뭐 계속 이번만이 아니고 오늘 특히 이제 그 서울신문에서 선관위의 비리, 부정 이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특집으로 계속 싣는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기사 저희가 상세한 핵심 짚어가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서 앞으로 선거 2년 동안 없는 이 시점이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관위의 내부의 어떤 비리를 밝혀서 선관위를 환골탈퇴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